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8번째 시간으로 쿼자이 원디 노즐 플로우 컨서베이션 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सब소닉, 슈퍼소닉, 아이센트로픽 플로우를 다시 살펴볼 거고요. 이때는 넌 컨서베이션 폼으로 전부 유도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컨서베이션 폼으로 다시 유도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넌 컨서베이션 폼과 컨서베이션 폼을 계속 수식적으로 구분을 해가면서 이렇게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사실 그 물리적인 의미나 어떤 다른 결과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을 통해서 실제 컨서베이션 폼이 어떠한 차이를 결과로 보여주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제 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일은 우선 디멘셔널 컨서베이션 폼에서 출발을 할 거고요. 이거를 다시 무차원화를 시켜서 non dimensional conservation 폼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하려는 거는 이러한 형태로 수식들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이 다음에 이제 CFD를 실제 계산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과정 유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코딩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은 가버닝 이퀘이션즈를 다룰 건데 늘 해오던 바와 같이 처음으로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유도했었던 컨서베이션 형태의 디멘셔널 차원을 갖는 컨서베이션 폼은 수식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었고요. 이제 무차원화를 해야 되니까 변수들을 무차원화를 하나씩 시켜보면 이렇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서브소닉, 슈퍼소닉이니까 이 A스타로 면적을 노멀라이징 해주고요. 시간은 이렇게 해주고 네, 이런 관계들을 이용해서 무차원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로 대신에 로 제로 로 프라임 놔주고 A 대신에 A 스타 A 프라임 T 대신에는 L 오버 A0 T 프라임 A0고요. 이제 무차원 수만 남겨두고 나머지 항들은 옆으로 빼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요 공통의 항들은 이제 소거를 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식이 Continuity Equation의 Non-Dimensional Conservation Form 식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모멘텀 이퀘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앞에서 유도했던 식을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식을 바로 쓰지 않고 한 번 더 가공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변에 이렇게 x의 미분항이 p에 대한 미분항이 등장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식의 형태는 이 식과 같이 좌측에 요 미분 텀이 다 모여 있게 식을 유도할 거기 때문에 우변에 요 x 미분 텀이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식을 좀 가공을 해줄 건데 그때 요 관계를 이용해서 한 번씩 전개를 일단 해주고요. 네, 요 관계를 이용해서 요 식을 우변에 넣어주면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4번식을 이용했고 5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변에 x에 대한 미분텀이 있긴 하지만 지금 면적을 미분한 거라서 이거는 알고 있는 값이죠. 그래서 그 텀들은 더 이상 이제 x 미분 변수를 x를 미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x 미분은 다 좌측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제 모멘텀 이퀘이션의 Non-Dimensional Conservation 폼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세 번째 아니죠. 그럼 이 식을 이제 차원이 있으니까 무차원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차원화를 시켰고 역시 이제 무차원 변수만 남겨두고 나머지 항들을 옆으로 좀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빼주고요. 남은 텀을 이제 정리해 보면 B 프라임, A 프라임이 남고 나머지 항들은 이런 텀이 남죠. 근데 우변에 오른쪽에 요 텀을 빼놨기 때문에 요 텀을 똑같이 한번 나눠서 전개식을 정리해 줍니다. 이제 우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요 텀을 소거하기 위해서 똑같이 만들어주면 이걸 곱했으니까 똑같이 나눠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의도한 대로 일괄적으로 요 텀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텀도 보면 이렇게 텀들을 삭제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해놓고 보면 식이 더 간소화됩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제 식을 보시면 요 항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두 번 등장하는데 이 항을 더 간소화 시켜 보겠습니다. 이상기체 방정식 P는 로우 RT를 이용해서 P0는 로우 0 RT 0, 그리고 A0의 제곱은 로우 RT 0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또 항들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기체상수 감마분의 1이 남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모멘텀 이퀘이션의 non dimensional 컨서베이션 이퀘이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에너지 이퀘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디멘셔널 컨서베이션 폼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무차원화를 하면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무차원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루틴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식을 또 무차원 변수 남기고 또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항들은 옆쪽으로 빼서 이제 소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항을 분리해서 이렇게 되는데, 소거를 위해서 요 텀을 생성해주면 똑같이 나눠줍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의도한 대로 요 텀들을 삭제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텀들도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식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칼로리컬리 퍼펙트 게스 가정을 써서 정적 비열의 절대온도 곱한값으로 내부 에너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요 식을 또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할 일은 네, 또 공통의 항을 좀 옆으로 빼주고 부처한 항들만 남겨놓을 건데요. RT0를 옆으로 빼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RT0를 옆으로 뺄 건데
그리고 요 A0 제곱이 있는데 요 텀을 바로 계산하면 감마 RT0가 되죠. 그리고 RT를 뺐으니까 RT0를 한번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텀들 이렇게 되고 오른쪽으로 RT0가 이렇게 빠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또 RT0가 옆으로 빠집니다. 여기에 RT0를 묶어야 되니까 또 똑같이 RT0를 나눠줍니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서 RT0로 소거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요 텀들이 등장을 하는데 P는 로RT니까 P0는 로0 RT0 그리고 분모에 로0 RT0가 있으니까 전부 소거돼서 이 텀은 1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최종 에너지 이퀘이션의 non-dimensional conservation 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continuity, momentum, 에너지 이퀘이션을 전부 다 유도를 했고요. 이 식을 하나로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U를 솔루션 벡터라고 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됩니다. 그리고 F는 프리미티브 베어리블을 묶음으로 묶어서 플럭스로 표현한 다음에 표현했기 때문에 플럭스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우측에 있는 J는 어떤 미분 텀하고는 상관없이 소스 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통합을 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에너지 이퀘이션은
이렇게 세식이 정리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묶이게 되겠죠. 그러면 J텀은 지금 이 모멘텀 이퀘이션에만 소스 텀이 있고요. 그래서 항을 분리해 보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플럭스라고 돼 있는 덩어리들을 묶어서 지금 플럭스 텀으로 표현을 한 것이 컨서베이션 이퀘이션이고, 원래 non 컨서베이션 이퀘이션은 이것들을 다 분리해서 프리미티브 베어리어블을 이용해서 식을 꾸몄었죠. 그래서 그 이 둘에는 서로 치환할 수 있는,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데, 요 매트릭스 형태로, 요 벡터 형태로 표현된 식에서 이 관계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U1은 로우 프라임 A 프라임이니까 우리가 로 1을 구한 다음에 다시 로 프라임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고요. U2는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V 프라임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되는데, 분모는 U1과 같으니까 U1분의 U2가 됩니다. 그리고 U3는 조금 복잡한데, 먼저 T'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고, 분모 분자의 정적 비율을 곱해주면 내부 에너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T'은 결국 내부 에너지 E'과 같아집니다. 그럼 이제 U3를 가보면 이렇게 되고, U3를 로 프라임 A 프라임으로 나눠봐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제 E 프라임을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놓으면 분모는 U1이 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은 또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결국에 R은 소거가 되고 로 프라임, T 프라임만 남죠. 네, 이런 관계들을 이제 뒤에 가서 또 이용을 할 거라서 미리 한번 유도를 해봤고요. 이 플럭스와 프리미티브 베어리블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관계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버닝 이퀘이션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CFD를 위해서 셋업을 좀 할 건데 결국에 이 식으로 정리가 됐었고 우리는 이 솔루션 벡터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이 솔루션 벡터를 알면 프리미티브 베어리블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로 프라임이라든가 V 프라임, T 프라임 등등을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값을 알면 다시 F 값을 구할 수 있고 J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솔루션 벡터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계속 솔루션 벡터를 업데이트 해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굳이 프리미터 베어리블을 우리가 안 거치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이렉트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터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프리미티브 베어리블이 필요할 경우가 아니라면 다이렉트로 계산하는 게 훨씬 계산의 이득이죠. 그래서 이 F 플럭스 벡터를 솔루션 벡터로 표현을 하고 소스 텀도 솔루션 벡터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1은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값은 U2와 정확히 같습니다. 그리고 F2는 들을 묶어보면 전체를 제곱하고 분모에 로 프라임, A 프라임을 나누면 같아지고요. P는 로 프라임, T 프라임이니까 이 관계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U2의 제곱이 되고 분모는 U1이 되고요. 그리고 T 프라임은 앞에서 유도했던 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고 이 성분이 또 U1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텀이 U1분의 U2 제곱이 되죠. 그러면 F2는 U1분의 U2 제곱 플러스 감마분의 감마 마이너스 1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솔루션 벡터의 만의 함수로 플럭스 벡터가 표현이 됐습니다. 이제 F3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식의 간소화를 위해서 이용할 관계는 앞에서 유도했었던 이 관계, 그리고 로 VA는 U2, P'은 로 프라임 D 프라임 이 관계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3는 이렇게 돼서 텀들이 지워지고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 T'을 전기해서 여기다 넣어줬죠. 그래서 요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F3는 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플럭스 벡터 3개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스 텀에는 요 모멘텀 텀에만 하나 소스가 있었죠. 그 소스까지 솔루션 벡터의 펑션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로 프라임은 지금 U1을 A 프라임으로 나눠서 표현해 줄 수가 있고, T 프라임은 요 앞에서 T 프라임은 요 관계를 또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이 곱하기죠. 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요 미분식은 요 식과 같잖아요. 자연 로그를 미분한 값이랑 같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J2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J2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목표로 했던 요 다이렉트의 변환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 노즐에서 지금 이렇게 캐리 트레이스 라인이 지나가고 스트림 라인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왼쪽으로는 이렇게 되고 오른쪽으로는 스트림 라인이 나가고 캐리 트레이스 라인 두 개가 밖으로 나가서 지금 도메인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좌측 바운더리에 캐리 트레이스 라인 한 개하고 스트림 라인 한 개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의 바운더리는 예전에 살펴본 대로 픽스트 두 개, 플로팅 한 개로 바운더리가 규정이 됐고 오른쪽은 픽스트가 없고요. 세 개 변수 전부가 플로팅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리고 오른쪽 끝에 바운더리는 전부 다 플로팅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여기까지는 프리미티브 베어리블로 표현이 됐고요. 이제 컨서베이션 폼을 풀 거기 때문에 솔루션 벡터 형태로 바꿔줘야겠죠. 먼저 레프트 바운더리 컨디션부터 보면 U1이 격자점 맨 왼쪽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로 프라임은 1이니까 이때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 벡터는 솔루션 벡터의 두 번째 값은 이렇게 되는데 로 프라임 1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요 유속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값은 바로 줄 수가 없고 해하고 같이 풀어야 돼서 플로팅 형태로 해에서 구한 값을 이용해서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솔루션 벡터의 세 번째 값은 먼저 일반식을 좀 다시 써보면 이때 이런 관계를 이용할 거고 U3는 이렇게 돼서 다시 써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i는 1 격자점의 U3 값은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제 솔루션 벡터
U1, U2를 구하고 나서 U3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왼쪽 바운더리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제 오른쪽 바운더리를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전부 다 플로팅이죠. 그러면 똑같이 네, 이렇게 플로팅으로 오른쪽 바운더리 3개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그러면 이니셜 컨디션. 먼저 노즐 쉐입을 보면 배수와 동일한 식을 쓸 거예요. 이 노즐 쉐입을 가지고 똑같은 이니셜 컨디션을 쓰지 않고 조금 개량을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컨서베이션 폼 같은 경우는 이 스테빌러티에 좀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을 좀 더 그 해에 맞게 근접하도록 넣어줘야만이 좀 안정적으로 해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제 상황에 맞는 이니셜 컨디션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저보이어에서의 이 조건을 0.5 지점까지 확장해서 쓸 거고요. 이후에는 다시 선형적인 폼으로 이니셜 값을 줍니다. 중간 지점까지 이 값을 쓰고, 중후반부에는 이 값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V'이 빠졌죠? V'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주는 방법은 일단 V'이 U2를 로우 프라임 A 프라임으로 나눈 값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U2라는 값이 이게 지금 M.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값을 이 어널리틱한 참값에 근접하게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값을 0.59라는 값으로 이제 부여를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다시 와서 V'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V'은 0.59 나누기 로 프라임 A 프라임 이렇게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 값이 주어지면 V'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각 구간별로 똑같이
넣어줍니다. 요 구간도 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전히 프리미티브 베어리블의 이니셜 컨디션만 줬으니까 이 프리미티브 베어리블의 이니셜 컨디션을 지금 플럭스 기반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때 요 솔루션 벡터의 이니셜 컨디션으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해보면 결국에 U1은 로 프라임, A 프라임 되니까 앞에서 구한 로 프라임을 넣어서 U1을 구하고 U2는 이렇게 구하고요. V 프라임까지 해서 U2를 구하고 U3는 이렇게 돼서 E 프라임이 T 프라임과 같으니까 네,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솔루션 벡터의 요 값들을 이니셜 값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니셜 밸류는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임 스택 칼큘레이션이 남았는데 지금 익스플리시 매코맥 메서드를 쓸 거기 때문에 이 스테빌러티에서 벗어난 값으로 델타 t를 부여하게 되면 식이 이제 발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와 동일합니다. 한 번 더 반복을 해보면 CFL 크리테리언을 넣어서 쿨한 넘버는 0.5로 주고요. 모든 격자점에서 시간 t 시간에 델타 t를 구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지금 무차원으로 표현된 a 값은 루트 t로 표현이 돼서 이렇게 다시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 모든 격자점에서 델타 t를 구해서 이 중에 최소값을 델타 t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컨서베이션 폼으로 서브소닉, 슈퍼소닉 노즐 플로우를 풀 수 있는 모든 준비 과정은 끝이 났고요. 네, 다음 시간은 요 과정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CFD 코딩을 해보고 이제 결과 차트를 보면서 왜 그렇게 그동안 컨서베이션 폼과 넌 컨서베이션 폼을 구분을 해왔고 어떤 용도로 이 컨서베이션 폼을 사용하면 되는가에 대한 답을 다음 시간에는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